그림을 그리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으세요? 제가 꿈꾸는 거는 이상이 아니고 지금 제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현재이다를 곱씹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 만화 캐릭터 따라 그리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혼자서 그런 걸 하고 있다 보면은 친구들이 유일하게 말 걸어줬던 것 같아요. 와, 너 잘 그린다 이런 데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게 방법이다 하지 않았었나 인싸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활과 병행해서 지냈던 삶과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계속 노력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새로운 기회를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잖아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그보다는 열심히 못 살 것 같아요. 작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하는 김환입니다. 저는 선천적 뇌병변 장애인이고요. 왼쪽 편마비하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그럼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시도를 했었는데 그림 말고는 가능했던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생각하다가 아마 그림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장애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 자체도 존재로서 부정을 많이 당했었던 것 같고, 제가 수술을 2년에서 3년 내지 받은 다음에 전신 깁스를 하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같은 걸 이용해서 놀이를 했었던 것 같고, 학교에서 유일한 장애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캐릭터를 그리는 식으로 해서 어디 소속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작품은 다양한 색도 많이 사용하시고 좀 강렬한 느낌도 많이 드는데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언제 가장 살아있냐라는 질문을 교수님에게 받았어요. 근데 한참을 생각해도 제가 삶에서 살아있다는 어떤 사유를 할 만한 임팩트 있는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됐던 게, 오랜 시간 이제 수술을 받거나 눈을 감고 뜨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오는 강렬한 빛들, 색감들이 생각이 나오고, 그게 모티브가 돼서 현실의 대상을 현실적이지 않게 표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인물 표현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도 따로 있으세요? 이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저한테 주로 영감을 주었던 많은 것들이 장소나 어떤 사물이었어요. 물론 최근에는 사람 관계나 상호작용에 인한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시 사람이 주된 것보다는 그걸 포함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람에게 옛날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에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예술가라고 번뜩 떠올라서 이미지 메이킹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한테는 감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공연하게 얘기를 해야 됐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방향성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이로운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 제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돈바이 커피 히얼이라고 전시를 처음으로 기획한 적이 있어요. 춘천에서 열었던 전시인데, 지방에서는 장애예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었고, 기존에 있는 커피숍을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기획했어요. 그래서 작품이 상품과 주객 전도시켜가지고 커피를 팔지 않고 공간의 기능을 정지했을 때 장애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너무 홍보가 많이 돼서 이 작품은 더 안 나왔으면 좋겠던 작품 중에 하나가 제주공항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현실에서 직접 마주한 장소가 아니고 타인에게 받은 이미지를 활용한 작업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직접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 오는 감정과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해지는 순간부터 장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작업이라서 그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그 작업을 계기로 또 하나 아이디어를 얻은 게, 제가 직접 자연광에서 경험했던 체험들을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아트박스 안에 LED를 넣고 표면에는 이제 제 페인팅을 덧대서 창문 작업을 재현한 적이 있거든요. 원래 내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서 누군가가 도와주더라도 저의 생각과 심상을 공유하고 있으면 나의 작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 내서 작업했던 작업입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는 지금 약간 손이 자유롭진 않으신데 네네. 불편한 부분은 없으세요? 물론 행동적인 제약은 많은데, 작은 캔버스가 아닌 큰 캔버스를 이동하거나 물을 뜨거나 마스킹 테이프를 위에다
붙이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 영업 노하우지만 캔버스를 눕혀서 돌리는 형식으로 바닥에서 작업을 1차적으로 많이 하고 그 뒤에 이제 돌려가면서 세워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잠실 창작 스튜디오 많은 영향을 줬던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셨어요? 보통의 미대생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잠실 창작 스튜디오라는 곳이 작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 참 고마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유일한 전문 장애 창작 레지던시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배려받는 일에 대해서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정량 정당한 저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해줬던 장소였고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잠실 창작 스튜디오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는 여기 한 곳밖에 없다고 보면 되나요? 최근에 비슷한 플랫폼의 문화재단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잠실처럼 역사가 오래되진 않고 이제 생기고 있는 상태예요. 장애 예술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작가님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장애 예술 자체가 기존에 있지 않았던 거고 어떤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요. 장르라는 것 자체가 과정보다는 결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장애 예술이 장르라고 지칭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많은 연구랑 삶이 녹아든 뒤에 그게 장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 예술을 함에 있어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이 멀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술 행정 시스템 자체가 제도가 도입되고 이제 작가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그 간극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 행정상의 이념들만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작의 반이라고 나아가다 보면 달라지겠지라고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제가 어떤 열정적으로 바라는 사회에 대해서 막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바뀌고 계속해서 저는 변하는 사람이고 그때그때 주어진 과제들을 그냥 묵묵히 마주해 나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캐치하고 수면 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삶이면 제가 바라는 삶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준비 중인 전시나 그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 동료 작가님들을 모아서 장애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장 그리고 그거를 소개하고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작년에 커피숍에 이어서 올해는 편의점 컨셉 구상하고 있는데요. 대중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전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장애 유형의 작가님들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 안에도 그 사이의 간극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목표인 전시입니다. 종로구 사직로에 포레버라는 갤러리에서 11월 4일부터 18일 날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실을 계속 살고 싶다고 했지만 꿈꾸는 이상은 있거든요. 장애라는 요소를 없애는 순간 개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 같은 이야기지만 어느 순간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면 약간 특별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